돈이 있는 연예인 내지는 재벌집 자제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방송 보면 연예인 누가 대마초 피웠다네, 음지에서는 이미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비쌌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보니까 방송 보면 전두엽의 기능이 취약한 사람이 이렇게 중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일단 볼 수 있거든요. 체면에 잘 들어가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이성적이고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체면에도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다르다는 거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깊이 못한다는, 뒷일을 생각 못하고 바로 눈앞에 쾌락을 쫓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독은 그런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즐거움이나 쾌락을 쫓는 심리예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그래서 우리가 쾌감과 즐거움이 빨리 강할수록 빠져 들어가는데, 근데 원래 있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보니까 방송을 보면 연예인 누가 대마초 피웠다네, 음지에서는 이미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는 연예인 내지는 재벌집 자제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또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에는 이제 해외여행을 갈 일이 많이 없는데 비행기 값도 싸지고 하면서 미국이나 이런 유럽 이런 쪽에 쉽게 가니까 또 그런 문화를 이제, 이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런 문화들. 뭔가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쾌락을 느끼게 하고, 보통 사람이 일상적인 일에서 기쁨을 느낀 것에 뭐 5배 강도가 어마어마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뇌가 그걸 기억을 하는 거지. 우리의 뇌는 모든 걸 기억해요. 지금 이 순간 나의 뇌는 나의 모든 걸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또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을 안 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빠져드는 속성이 있는데, 마약은 더 강력하기 때문에 한 번 손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불쾌는 싫어하고 쾌는 추구하는 게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 우리는 항상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력을 통해서, 어떤 장기간의 결과를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건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면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심리상담 자격증을 딴다든지, 컴퓨터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런 건 시간이 걸려요. 근데 마약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들은 바로 기쁨을 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지금 이 순간 기쁨을 찾을 것이냐, 장기적인 기쁨을 찾을 것이냐, 그런 문제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상담을 해보니까 지금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패망으로 간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기쁨을 주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자기 자신만 생각하느냐, 또 가족도 생각하느냐, 사회도 생각하느냐, 이게 또 있고, 또 지금 이것만 생각하느냐, 나중도 생각하느냐, 이런 다각도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거든요. 근데 마약이나 이런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이런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행복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가 향락 문화가 퍼지면서 이제 로마가 망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 뭔가 힘들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이렇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좁은 나라에서 사실은 복잡하게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뭐 이렇게 투정판 같은 그런 느낌도 제가 지금 딱 떠올라요.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기분 좋을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걸 먹으면 바로 기분 좋아져. 기분 좋아지니까 이제 또 먹는 거죠. 사람들이 그 마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그거 하나 구하려면 뭐 산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인터넷만 서치하면 그 텔레그램으로 판다더라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나쁜 어른들, 돈을 벌려고 타인의 영혼은 파괴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타인의 심신은 뭐 파괴되든 상관없다 해서 의도적으로, 그죠? 그럴 수가 있죠. 한번 마약은 이제 그 먹게 되면 계속 먹게 되니까, 또 마약이라는 게 이권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뭐 가방에 넣어서 숨겨오다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앞으로 저는 더 이 마약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하는 사람도 빠져들지만 이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이 경쟁사에서 돈이 머니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또 판매자가 되고, 이런 구조로 맞물려. 이제 미국도 다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비를 하다가 그 마약 살 돈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 그래서 지금 초기 진압을 잘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죠? 그 상담센터 차렸을 때부터 쉽게 말하면 상담센터 오는 고객의 1%가 도박 중독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스포츠 토토 있죠. 국가에서 하는 가게에서 하면 합법이고 인터넷으로 하면 불법이라더라고요. 스포츠 토토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때부터 꾸준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제 꼭 스포츠
주토토 말고 뭐 바카라 뭐 인터넷에 또 막 그런 거 막 있잖아요. 불법 사이트들이 그 유혹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유혹을.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도박 쪽으로 아이들이 조금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서 이게 따라서 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 얼마 전에는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학생이 전화해가지고 누가 봐도 목소리가 앳되더라고. 근데 선생님 제가 도박 중독에 빠진 것 같아요. 이게 뭐냐고. 바카라요, 바카라. 청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부모한테 이제 같이 오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끊더라고. 그래서 꾸준히 지금도 제가 이제 도박 중독이신 분들은 한두 명 하고 있고 꾸준히 오고 있어요. 꾸준히. 도박 같은 것은 이제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까 말했다시피 뇌 문제. 사고 기능이 약하다는 거예요. 충동성이라는 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인데 부정적인 행동도 이제 충동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동물적으로 쉽게 말하면 행동의 액션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결합돼서 도박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해봤는데 재밌다. 도박은 또 왜 사람들이 또 빠지냐면은 재밌어요. 펀. 또 역시 이게 마약이나 도박은 원리가 똑같아요. 빨리 결과가 나와. 도박 같은 경우도 이게 승부가 빨리 끝날수록 더 빠져든다고 해요. 왜냐면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반응을 빨리 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빨리 나오고 재밌고 또 하나 또 있어요. 돈도 벌고 재밌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효과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요즘은 청소년들도 초등학생들도 돈의 소중함을 다 안다는 이야기가 다 대중화돼 있어요. 얼마 전에 저도 협성대 강의도 했지만 대학생들 고민 1위가 돈이에요. 그냥 물가가 요새 우리가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요. 굉장히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뭔가 IMF 이후로 계속 뭔가가 안정기가 아니야. 특히 이제 코로나가 덮치면서 모든 것들이 코로나하고 또 이제 최저임금 상승하고 이러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아노미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돈이 있는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다 힘들어요. 부자들은 또 이제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뭔가가 안전장치가 약간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청소년들도 또 부모가 돈 걱정을 하면은 또 청소년들도 또 돈 걱정을 알게 모르게 하게 되고 또 쓸 건 많아. 오히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사람 청년들이 또 보면 돈 쓸 일이 더 많아요. 왜냐면 또 이렇게 보이니까 SNS에서 맛집도 가야 되고 뭐 그죠? 영화도 봐야 되고 뭐 옷도 또 명품 사야 되고 뭐 그죠? 또 사회 분위기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또 SNS 같은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좀 많이 필요해 뭘 살려면 그런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변인 개개인의 어떤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이제 부모가 막 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궁핍했다든가 아니면 돈이 없어가지고 창피스러운 경험을 했다든가 얼마 전에 제가 상담했던 어떤 사람도 비트코인으로 몇 억을 벌어서 몇 억을 남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장난감도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모욕적인 행동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한이 돼가지고 이제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트라우마. 돈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이 맺힌 거예요. 돈 트라우마. 우리가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직업을 위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철학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텔레비전에서 뭐 철학자나 심리학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다. EBS나 뭐 세바시, 테드 이런 것처럼 그래서 계속 한쪽에서는 뭐 재미, 오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생각이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철학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돈이 가능하죠. 돈을 다 원하지만 그걸 어떻게 벌 것인가. 다 돈은 오래 다 100만 원을 원한다. 근데 그 100만 원을 어떻게 벌 것인가. 훔칠 것인가. 사기칠 것인가. 성실히 위해서 벌 것인가.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벌 것인가. 나도 좋고 남도 도와주면서 벌 것인가. 그런 문제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가치관,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고생 시절에 충분히 생각하고 대학 시절에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데 경쟁사회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는 10개다. 근데 100명이 원한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철학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철학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직업교육이나 어떤 직업을 위한 학교, 직업을 위한 훈련이나 직업을 위한 자격증만 따다 보니까 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것은 개개인의 목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어린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빠져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딱 서 있다면 누가 뭐 도박 좀 한다 해서 같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인성교육이라는 게 그거예요. 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지식교육을 가르치잖아요. 직업과 관련된. 이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철학교육이라든가 어린이 철학, 또 어린이 심리학. 저는 이제 예전부터 생각한 게 심리학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좋겠다. 이게 철학은 이제 윤리라는 과목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윤리라는 과목에서는 보통 어떤 일 하면 안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철학, 그 초등학교 때부터 철학이나 심리학을 조금씩 좀 가르치면 어떨까. 선진국이라는 게 이게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있고 그 정신적으로 이제 풍요로운 선진국이잖아요. 제가 뭐 듣기로는 유럽 이런 데는 사람들이 돈돈돈 하지는 않는다더라고. 프랑스 영화나 프랑스 뉴스나 미국 봐도 우리나라처럼 막 옷차림을 막 화려하게, 미국인들도 뭐 티 하나에 청바지 입고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까지도 그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좁은 상태에서 좋은 일자리는 적고 이게 전문직, 예를 들면 의사가 돼야지 돈과 명예 이게 주어지니까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되면 가장 쉽게 어찌 보면 남한테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주어지니까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다양성이 없으니까 나라도 좁고 그죠? 좋은 일자리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 교과목에 집어넣어야지만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봅니다, 저는. 성인들을 위해서도 뭐 이렇게 그 TV나 이런 프로에서 또 이제 그런 어떤 성인 철학이나 성인 심리학 이런 것들이 더 대중화 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